안녕하세요. LS전선 비즈픽. 이번 시간은 LS전선의 히토류 연구자석 밸류체인의 경쟁력과 투자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로스리서치의 이재모 대표님, LS에코에너지 콩돌이 히토석 박종석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LS에코에너지 박종석 팀장입니다. 박종석 팀장님, LS에코에너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이후에 LS전선의 전신인 LG전선 시절 때부터 베트남에 첫 진출한 것이 그 LS에코에너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베트남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전력선과 통신선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는 베트남을 넘어서 글로벌 전선회사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LS전선 아시아였잖아요, 사명이. LS에코에너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LS전선의 아시아 본부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LS전선 아시아의 사명으로 설립을 했지만 현재는 통신 케이블 및 전력 케이블 등이 이제 아시아 주변국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등으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토류 사업 등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LS에코에너지가 이런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대표님께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탐방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사업인데 LS에코에너지로 사명을 딱 변경하면서 사업 목적 추가도 했잖아요. 거기에 바로 히토류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히토류 사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이 히토류 사업은 저희 모회사인 LS전선의 그 연구자석 밸류체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스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히토류 산화물 공급망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 산화물을 토대로 저희가 금속, 합금 사업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는 이 합금 금속으로 연구자석 밸류체인을 만드는데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 LS에코에너지는 그 스텝 1과 2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3는 저희 LS전선의 그 새로운 자회사인 LS에코 첨단 소재에서 담당하면서 LS전선의 연구자석 밸류체인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이 히토류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현재 히토류는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될 만큼 히토류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S에코에너지는 지난 1월 달에 베트남 광산업체와 국내 최초로 대규모 히토류 산화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광산업체는 광물을 이제 분리 정지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광산업체의 기술력에만 저희가 좀 의존하지 않고 저희 LS에코에너지가 직접 국내 연구기관들과 협의 또는 협력을 통해서 자체 히토류 분리 정제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LS전선의 히토류 밸류체인 전 단계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사업의 첫 시작이 되는 이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LS에코에너지의 히토류 공급과 또 기술 확보 이런 점에서 이 사업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그쵸? 2,200만 톤 정도 달하지만 채광량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잠재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장량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히토류 산화물 정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나 중국을 제외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요. 베트남에서 원광 확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제 기술도 가지고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오래 한 LS에코에너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기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토류 확보한 것에 대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히토류 산화물을 필요로 하는 이제 많은 기업들은 중국을 통해서 이 산화물을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 히토류 수출 규제 등 전략 물자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토류를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그 안정적으로 이 공급망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히토류 산화물을 이제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저희가 탈중국화를 진행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로써 저희가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히토류 그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히토류 생산, 그다음에 정제 기술까지 했을 때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대략 8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실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히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고무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가 히토류 산화물 약 200톤을 공급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상 계약 물량인 약 500톤 정도를 이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호주 등 추가 광산 업체들과도 계약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향후에는 500톤 이상의 그 산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매처가 확실하게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보도기사가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외 다수 많은 기업들이 저희 그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면 저희가 이제 계약 맺은 이제 공급 물량은 이제 다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화물 500톤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양이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산화물 500톤은 약 40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에서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한 전기차 대수가 약 27만 대임을 감안하면 이 양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내 상황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한 해 전기차 생산량이 약 1,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해도 약 67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2030년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약 2,700만 대가 전기차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앞으로 이 히토류 산화물에 대해서 공급량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봤는데, 베트남에 금속 제조 공장도 설립한다,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S 전선의 이제 연구자석 밸류 체인의 스텝 2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는 그 히토류 공급지에서 현지 금속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또 원가 절감과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이제 사업에 유리한 저희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저희가 이제 호찌민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호찌민은 저희 전선 공장도 있고, 그 공장 내 유휴부지를 또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히토류 공급 업체인 흥틴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향후에는 운송비나 이런 부분들도 또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 LS전선이 보유한 50여 년의 비철 금속 정년 기술을 또 이 희소금속 제작에 접목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기술력에 또 높은 품질로서 이제 금속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히토류 연구자석 밸류 체인을 통한 또 이제 앞으로 LS 에코에너지의 매출도 한번 알아보죠. 이제 203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히토류 희소금속 합금 사업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이 매출액이 약 1,800억 정도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히토류를 공급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안정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베트남에서 히토류 산화물을 이제 공급을 받으려면 보통 그 베트남 광산업체들은 베트남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베트남 정부로부터 채굴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이 광물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라이센스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반과 결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히토류 사업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히토류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LS 에코에너지는 나름대로 지금 밸류체인을 일단 구축을 한 상태에서 실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히토류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좀 덜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실제로 중국 제외하고 여타 기업이 사실은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주가에 좀 더 반영되었으면 한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또 LS 에코에너지 하면 주력이 전선 사업이잖아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저도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여타 다른 기업들, 특히 미국 쪽, 그다음 최근에 국내에도 여타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주가가 지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2배 이상 오른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사실 우리는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선 또는 전력 설비가 그러면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느냐면 결국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 시장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핫하게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인공지능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전기차, 모든 게 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 설비와 관련된 뭐 변압기, 전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사업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영이 덜 됐다, 이제 수혜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데, LS 에코에너지가 앞으로 해저 케이블 사업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미 저희 LS 에코에너지는 그 베트남 국영그룹인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 PTSC와 함께 그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한 사업 기회도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PTSC는 지금 싱가포르 업체와 함께 그 베트남 남부 해안에서 싱가포르로 전력 수출을 위한 그 해상 풍력 단지 건설도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규모가 약 4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이 해저 케이블 수요도 날로 좀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해저 케이블의 마진율은 2자릿수 이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고부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면 저희 실적과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풍력 좀 관심 있어서 설명드리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풍력, 특히 기존엔 육상 풍력이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해상 풍력이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는 미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해저 케이블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장거리 송전에 유리한 HVDC, 요거는 우리 LS전선 그리고 여타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들까지 보게 되면은 한 글로벌적으로 4개, 5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가 이제 핵심 거점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핵심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망이 좀 부족해지면서 저희 기존 전력 사업들에 대한 그 견조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아주 높은 히토류 사업과 그리고 해저 케이블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진출함으로써 에코에너지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는 LS 에코에너지의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저 당연히 동의하죠. 앞으로 LS 에코에너지의 밝은 앞날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감부!